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 시스템을 정비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많이 생겨서요. 이번에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좀 녹화 잘 되기 바라면서, 이 방송 녹화가 잘 안 되면은 이 발음 소리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전달이 좀 이렇게 투자에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삭제하고, 어쨌든 여러분 안 팀장 안 팀장 투자 스타일은 여러분 이제 다 잘 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시갖고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에 일련의 이런 변화를 잘 보시면은 한 달 전에 전력이나 화장품이나 안 팀장이 봄철부터 일찍이 예고해 드렸었죠. 안 팀장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시장 동향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열풍이 한 번씩 북미에서 불면은 한두 달 후에 우리 시장 꼭 영향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화장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냈죠. 그렇죠.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그리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전력도 무지막장으로 갔죠. 근데 저희가 제가 거느리는 팀원들이 세 종류로 있어요. VIP 집단에는 해외 투자를 좀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고급 집단에서는 이제 일정한 규모가 있으면 이제 국내에 좀 중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로, 전부 다 중장기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 열풍이든지 간에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한번 크게 재미 많이 봤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화장품 투자 하셨던 분이라면은 암 팀장이 말했던 봄철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유지하되, 근데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중국 시장이 처음에 개척하는 화장품 시장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오늘 CPI도 발표하는 거 보면은 지금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점점 보이죠. 여러분 진짜 미국 시장 다들 100에 열의 9이는 미국 시장 너무 좋아서 환호하는 전문가들 열의 9인데, 근데 미국에 진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 보면은 서민 생활의 소비는 지표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주제가 K푸드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K푸드가 투자하는 건 좋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이것도 제가 예고해 드렸었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수익 어느 정도 좀 발생했을 거고. 근데 이게 K푸드 투자 열풍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투자하시면서 여러분께 계속 이게 테마 종목하고 실제로 시장이 형성되는 이 시장 가치 부분 대해서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는 기대감, 매출에 영향이 없는 거, 그런 게 있고, 매출에 영향 주면은 이게 테마 형성되면서 시장 가치를 이제 프리미엄 주는 거죠. 그냥 이런 실제 가치가 있는 이런 테마 열풍이 불면은 좀 중장기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화장품 테마도 2달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막 공략하는 사람들 이제 막바지 타는 거죠. 절대 현명한 투자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 뭡니까? 주식회사 증권사에 다니는 1년에 제일 위에서 투자하는 뭡니까? 화장품을 오늘 얘기하던데, 우리 투자 대비해서 거의 100% 넘게 200% 간다면 이제 와서 얘기하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미국 내수 소비가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차피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여러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 유동성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풍부해진다는 것이지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증가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미국의 내년은 내수 소비가 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건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건 뭐예요? 반도체죠. AI 반도체. 그렇죠. AI 반도체는 뭐예요? 우리 개인들 겁니까? 아니죠. B2B라는 거죠. 기업 대 기업 간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해서 여기서 지금 그래서 다우에 들어가는 이게 몇 개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대부분을 이끌고 가지. 나머지 중소기업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 외에 좀 더 볼 수 있는 이 부수 쪽 AI 생태계에 연관성 있는 기업들,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핵심 냉각이라든가, 전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보시면 다 AI 반도체하고 생태계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열광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뭐 중심 AI 생태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AI 반도체. 미국에는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NPU가 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히 듣고 NPU가 뭐지? 뭐 유튜브 몇 개 듣고 나서 막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NPO 성부수가 우리나라 앞으로 국가에 운명하고 긴접하게 인관 있다고 과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됐죠. 우리나라가 3대 AI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퓨리오사, 사피온, 리벨리온. 그러니까 리벨리온은 KT가 투자하고 있고 사피온은 SK가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벨리온하고 SK가 합병을 했어요. 하반기 이제 합병을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진짜 뭐 어쨌든 X330은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미 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리벨리온도 지금 올해 하반기 양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술 격차가 저도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이 파급력은 절대 국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국내에 AI 반도체 빅테크가 하나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거예요. 필요사는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LG하고 손잡았어요. LG하고 네이버. 이제 경쟁 붙는 거죠.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이렇게 붙어야 기술 경쟁을 하면서 국내에 이제 펠립스가 이제 인정받아갖고 해외 수출하면 이제 파운더리는 이제 삼성에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죠. 대만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만보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능력 있는 펠립스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삼성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이제 반도체 사회 때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앞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서면서 AI 반도체가 워낙 이제 시장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서 이제 펠립스라는 이게 시장 구조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벤처 기업들은 투자가 부단히 그냥 걱정 없이 계속 투자 유치를 받고 있죠. 특히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1, 2, 3 해가지고 2,700억을 펀딩을 받았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벤처 규모에서는 가장 커요. 그만큼 AI 반도체 펠리스가 미래 전망이 아주 밝다 보니까 서로 돈을 투자하려고 앙상당상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1조 6천억 벤처 투자를 이제 집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다 AI 반도체에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NPU밖에 없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지금 막 시작하는 이제 중간 단계 기업들인데 뭐 DPU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차세대 인공지능 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근데 이런 벤처 기업들은요, 우리가 개인들은 투자할 수가 없어요. 투자하는 게 우리 개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분 참여해가지고 줄곧 이게 기술 사양에 따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시드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A, B, C 막 이런 식으로. 통상 한 5년 이상 돼야 이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리벨리온하고 사피온하고 퓨리오사 지금 다 상장하려고 지금 주관사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죠. 기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보통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몇 년 후 되면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반도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군데다가 SK가 이제 이제 합병 후에 최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비중은. KT도 참여되어 있거든요. KT가 참여되어 있으면 현대도 참여되어 있죠. 예. 현대가 지금 KT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이게 만약에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뭐 이게 아무튼 이게 오늘은 푸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거 짧게 합시다. 아무튼 이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동향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한 2, 3년 후에 한 2, 3년 후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상당히 반도체 시장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앞으로는 대기업도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 금방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중견 그룹이지만은 지금 재무 구조상 문제가 생겨서 흔들흔들하는 그룹들이 몇 개 있죠. 규모 덩치는 커요. 근데 차세대 사업으로서는 뭐 보여줄 게 없어. 대표적인 거,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전통 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세대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생존조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서 서비스업을 이제 계속 구상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어떤 도리하고 같냐면은 쿠팡이 발전하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대형 마트가 매출이 급격히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대기업의 경영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 앞으로 이런 기술 혁신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 대표적인 AI 반도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투자 안 하면은 여러분 진짜 아무튼 안심장 화납니다. 제가 그랬었죠. 이런 기술 혁신이 한 번 성공하면은 10배 주가 가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이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놓고도 한 보름만 안 가도, 한 달만 안 가도 다 버렸죠.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는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처음에 그때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과자를 많이 말씀해 드렸었죠. 크라운 같은 거, 혜태 제과. 이것도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뭐 사셨더라면은 좀 아쉽긴 하는데, 그러니까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는 좀 K 푸드하고는 좀 약간 거리 있긴 하는데 여름에 또 덥잖아요. 그런 현상들하고 그리고 이게 혜태 제과도 빙과도 팔고 있어요. 혜태 아이스크림은 뭐 이렇게 양도하더라도 그룹 전체가 다 이게 비즈니스가 같이 돼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은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세요. 7,000원 이하, 6,500원 이 정도 또 들어오면은 이게 막 시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둥둥 떠 있으니까 제가 뭐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이거는 100에 90 또 갑니다. 아셨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뭐 이렇게 그걸 시장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모두가 똑같이 보면은 주가가 더욱 안 갑니다. 아셨죠? 근데 어떤 주가가 많이 가냐? 사람들 생각지 못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장기간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간 이유는 과거 한 4년, 5년 동안 워낙 시장이 침체돼가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한 번 다시 뜨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죠?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다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크게 프리미엄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과자가 무슨 모멘텀이 있어? 없지. 근데 어쨌든 이게 2016년 재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떴어요. 지금 7, 8년 지났나? 한 10년 가까이 지났네요. 그렇죠? 이 다시 이제 조명을 받은 거죠. 과자 가격 계속 오르고 막 하다 보니까. 앞으로 엘니뇨 현상 이게 세계 식량 지수 가격 오르면 과자 또 올릴 수밖에 없겠죠. 롯데푸드가 이번에 12% 평균씩 다 올렸잖아요. 아마 3분기 들어가면 또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많이 내린다는 사람들의 큰 희망 갖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가가 하반기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그냥 뭘 단정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리 많이 내릴 거라 시장 너무 걸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점차적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보험업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투자하시는 거는 진짜 좋아요. 그는 장기 투자. 아셨죠? 보험 같은 이런 거는 이게 전통 산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한 계기가 채권의 어떤 계기 순환 주기가 닥쳤을 때 그때 순차적으로 크게 반영하는 것이 보험업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좀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대신에 한 번에 매집할 때도 뭔가 한 번에 결정하지 마세요. 꼭 두 번. 내가 가장 좋다는 가격에 한 번 사고, 그리고 진짜 예상치 뭐한 악재가 발생하면 그때 한 번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사업할 때 계획하는 것처럼 주식도 계획적으로 접근하세요. 시장은 설마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지금 흘러가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경우가 최악일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게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투자하시라 말이죠. 그럼 주식하기가 재밌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워낙 이게 단기에 크게 뭔가를 바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기술적 분석은 안 돼요, 여러분. 크게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사람 심리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 한두 번씩 나타나죠. 행운 아니고서는. 로또도 800만 분의 1인데 주식이라도 그냥 주식은 행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상상에 계속 갇혀가지고 급하게 로또 사지 주식 왜? 안 되냐는 로또 삽니다. 매주마다 사요. 그거 로또 당첨되면은 그래도 한 10억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이제 종자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면 이게 제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식 당첨된 사람들 중에 100분의 10이 부자 돼요. 근데 이 사람 다 어떤 사람은 당첨되고 나서 이것으로 다른 수단으로 이걸 기반해서 더 큰 돈을 벌려면 뭐 사업하거나 뭔가를 해요. 근데 대부분 7, 80 사람들은 이걸 씁니다. 쓰면 계속 줄어들잖아요, 돈이란 거는. 그럼 나중에 이게 돈이 많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나중에 진짜 참패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개념을 잘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평범하게 그냥 막 한 뭐 몇천만 1억 살다가 운 좋게 막 10몇억씩 벌어가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휙 돈다고요. 막 나가 여행 가고 막 비싼 거 사고 막 이러냐.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돈이란 거는 많이 벌면은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계획적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의 개념을 너무 돈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해태제와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자, 대상홀딩스. 자, 대상홀딩스는 지난번에 9천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품 그룹 중에 하나죠. 그룹주예요. 근데 대상홀딩스가 그 우리나라 북미향 그 수출하는 그 김치, 김치 53%가 야네가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 웰마트에도 입점을 했고, 이 앞으로 점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는 미국향 캣푸드 중에서 김치가 앞으로 엄청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대상홀딩스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동 김밥도 있는데 주도주가 우양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한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냉동 김밥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 지나가 버립니다. 투자 안 합니다. 안 해요. 사람들이 모두가 열광할 때는 절대 안 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지금 신기한 게 또 하나 나타나긴, 떡볶이. 아이즈 비전. 야네 자회사가 해외 3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네요. 근데 이게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진행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 그 조미식품. 이거는 중소기업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NSC. 자, 역시 가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진짜 워낙 뭐 조미식품이라는 게뭐 특별한 재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기술 혁신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최근 이런 그 뭡니까 전 세계 인플레 현상하고 그다음에 그 외식업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이 조미식 회사들이 사실적으로는 소득을 많이 올렸어요. 지금도 올리는 중이고.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미식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 한번 떴으니까 바로 내일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 5,800원, 700원, 600원, 200 있으니까 눌림목 딱 아시죠? 거래량이 가장 적을 때 사시면 돼요. 주가 상관없습니다. 거래량 가장 적을 때 사시면 돼요. 사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K 조미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수익날 확률 아주 높습니다. 자, 조미식품 얘기하고 김치 얘기해드렸었고
수산물은 패스합시다. 근데 이게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기업이다. 실적 엄청나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정치 테마, 이명박 테마하고도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 아무튼 사셔도 뭐 쉬지 않아도 손실 날 일 없잖아요. 둘 중에 어느 거. 근데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게 테마가 좀 강해요. 조금 사두시가지고 좀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코코가 가지 않았는데 뭐 언젠가 한번 꼭 갈 거라는 생각이 돼요. 한국 가구는. 한번 그렇게 관찰만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주. 롯데 칠성이 위주기는 하는데 제 소주는 뭐 이게 옛날에 우리 많이 말씀드렸던 거 이게 무학이라는 거. 저게 경상도 저게 저 지역의 소주 회사죠. 저 어딥니까? 부산 그쪽으로. 그렇죠? 이게 좀 좋아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이게 그 뭡니까? 소주 원료를 이게 주정제를 또 공급하는 한국 알코올 같은 거. 어차피 수출하면은 주정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 알코올이라든 주정제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아. 그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대표 한국 알코올 풍국 주정 있고 창의 에탄올 있고 창의 에탄올이 테마를 좀 가장 잘 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막걸리. 막걸리 하면 국춘당이죠. 이것도 혜태 제과처럼 앞에 동동 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공략하시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이게 한 2, 3주 지나면은 200일선 근접하면서 거래량 급사하면서 이제 200일선 딱 붙으면서 주가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K푸드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단순 테마 아니에요. 앞으로 8월달, 7월달 들어가면서 이 푸드가 K푸드 열풍이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셨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차분히 기다렸다가 앞으로 2, 3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이 주가가 형성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지워질 때 그때 조용히 매집하시면 돼요. 역발상 투자 아시죠? 오케이. 이렇게 좀 투자하실 때 너무 그 기술적 분석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 동향을 잘 판단해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수익 나기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안 팀장 이야기 잘 들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자다가도. 자,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시고. 그 주류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빙거래는 뭐 아까 그 뭐 우리나라 빙과도 해외 수출합니다. 그래서 혜태 제과 식품 이런 거 나중에 역시 마찬가지 몇 주 후에 이제 거래량이 급사하면서 눈으로 형성되면 그때 자, 빙과 김치 그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드렸죠? 라면은 하지 않습니다. 라면 패스. 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김치, 제과, 그다음에 그 조미식품, 그리고 국내 식자재 같은 거 이런 거 보라티알 이 몇 개 말씀드렸었죠. 다 좋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 판단도 좋을 거라 생각되는 거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어쨌든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자, 안 팀장 이런 저 투자의 그 방향을 이렇게 듣고 보시니까 기술적 분석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아시겠죠? 시장을 이게 포석해가지고 기업 내용들을 추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률 나기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리 올림픽도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때 또 내가 또 좋은 투자를 좀 연구하고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하게 또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투자를 좀 투자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통상 여름 테마는 6월 말 7월 초에 많이 나타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올해는 여러분 이걸 좀 보도록 하세요.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투자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날씨 무지 더울 것 같죠? 여러분 보기에도. 만약에 안 팀장 생각이 맞다고 생각됐으면 미리 좀 매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경 BK. 과거 보면은 뭐 냉장고, 에어컨, 뭐 풍선기, 막 이렇게 냉방기기 같은 거 많이 그러니까 이게 테마라는 것도요. 열풍이 지속되면 나중에 그 테마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올해는 그거 보지 말고 이걸 보도록 하세요. 태경그룹에 이게 뭐냐면 탄산가스.
음료수나 뭐 이게 드라이 아이스나 이 다 이게 그 뭡니까 탄산가스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산가스 제일 많이 만드는 그룹이죠. 태경 그룹이 기업이 아주 좋아요. 예. 모든 기초 원자재 이런 걸 만들고 흑연도 만들고 있어 2차 전지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부류 중에서. 근데 그걸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 여름에는 탄산가스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시장 더우면은 그렇죠? 무품 배달이라든가 뭐 보관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게 탄산가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이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날씨가 워낙 정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6,000원 이하 5,500원 사이에서 한 번 사두시 같고 만약에 주가가 간다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항상 그때가 여름 테마가 가장 크게 합니다. 자, 그때 가서 지금 매집해가지고 그때 가서 주가 크게 한번 뜨면은 팔고 바로 나오세요. 갖고 있으면 손실 봅니다. 단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이런 단기 투자더라도 여러분 한 몇 주 일찍이 준비하세요. 사람들하고 같이 사지 말고 같이 움직이는 거는 주식에서 최악재의 악재예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 실패하더라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저도 무수히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면은, 이게 이제 그 심리의 장벽이란 게 있어요, 주식이란 거는.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은 주식 세계에서 영원히 큰 돈 못 벌어요. 반드시 이걸 터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전업적으로 하려고 해야 되지. 근데 수익을 위주로 주식시장 뛰어든다? 그러면 평생 주식 투자 돈 못 봅니다. 아셨죠? 왜? 그게 이제 심리 장벽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사는 심리라는 이렇게 해서 역발상 투자를 너무 단순히 듣지 말고 실전에서 물론 100% 성공한다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역발상 투자를 일찍 준비하는 이런 투자의 그런 스타일을 계속 몸에 배기면은 10번 투자하면은 최소 3분의 2 이상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찍이 준비했기 때문에 손실 날 확률이 남보다 훨씬 작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참 투자할 때도 그 이제 투자에 뭐 이렇게 판단이 자신 있게 과감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 기회를 이제 차근차근하게 접근하는 방식. 이게 분할 매집한다든가 시장 동향을. 근데 여기까지만 하다가 시장 동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시장을 적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선장에는 이런 거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 나기 시작하면은 시장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 왜 안 팀장 유로 회원들 하면 수익 나면 많이 날까요?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팀장이 똑똑해서? 주식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기업이 돌아갈 때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지 기술적 분석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하면은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 상황을 판단해야지. 참 뭐라 얘기를 뭐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해외 지금 여러 가지 파트를 지금 투자하는데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도 또 집중적으로 이제 거린 전략에 이제 몰두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은 기후 재앙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모든 빅테크 MS라든가 이제 삼성전자에 날아봤어요. 뭐 앞으로 너희 기업들은 무탄소로 제품을 생산하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 현대차가 1차 혁명사부터는 내년부터 지금 1차 혁명사가 몇백 개인데 그걸 사요. ESG 계약을 합니다. 반드시 친환경 전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이제 납품만 받도록. 왜냐하면 현대차도 해외에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날아오고 있어요. 이행 안 하면은 수출 못 합니다.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태양광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물론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가스라든가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그리고 뭐 원전이라든가 소형 모듈화 원전 이런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고체 사화물 연료 전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우리나라 몇몇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가장 현실에 가까운 것은 이제 열병합 발전소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고압 발전소 전선 이런 거는 이미 많이 갔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로 보지 말고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는 장치 기업들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 S&T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간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중에 이게 전력이 큰 파트이기 때문에 순환면에서 다 가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런 차이 뿐이죠. 기저 분석 중요하지 않다. 지금 좀 사두시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전력은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이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테마를 한번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력막 한번 구상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도 지금 그런 동향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전력 관련 이제 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력에 들어가는 그거 외에도 뭐 배전하는 일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전력하는 그 장치 사업들 다 두루두루 있어요. 너무 변하기만 사람들 뭐 이제 투자하면 이제 의미 없지. 수익 날 만큼 많이 났는데 뭐 여기서 얼마 더 먹겠다고. 그래서 2002년도 제가 2차전 얘기할 때도 고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얼마 더 먹겠다고 그래서 2차전에 계속 투자합니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투자할 때부터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기술적 분석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기술적 분석은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내가 지금 투자해서 얼마 더 벌 수 있는지 잠재적으로 기업 내용을 분석하라는 거죠. 상황이란다, 경제 상황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예, 성공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